은행에서 5%를 줘요? 네. 아니 어디 은행에서 그렇게 줘요? 뭐 신협도 있고 네. 농협도 있고 새마을금고가 제일 많고. 아니 저희 동네 마을금고가 저 그 가보면은 뭐 특판이라 그래도 2%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게 높은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높은 데들은 지속적으로 높아요. 그 2% 거기는 계속 2%인 거예요. 네네. 네. 그거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거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금리 네. 조회하면 사이트마다 다 나와요. 진짜요? 한번 네.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 네, 화면 보여주세요. 네이버에서 금고 네이버에서 새마을금고를 치신 다음에 예금 상품을 누르고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네. 요거를 클릭하고 이렇게 금리 보기가 있어요. 네. 금리 보기 하면 이렇게 쭉 지역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동작구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데들이 있다 네, 그랬잖아요. 아래 동작구였군요. 동작구. 네. 클릭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금리 보기 클릭하시면 이제 금리가 몇 프로인지 요건 거치식은 예금인 거고 네. 얘는 적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별로 안 높죠. 얘는 3.5% 별로 그렇게 높은 이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가 있구나. 네, 지속적으로 높은 데들이 저는 어딘지 아니까 네네. 뭐 뒤로 가기가 안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사당동 쪽이 시장이 많아서 네. 시장 있는 데들이 금리를 높이 주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거래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5% 보이시나요? 어머. 5%. 아니, 기본이율이 5%예요? 그렇죠. 근데 적금이잖아요. 적금하고 예금은 이자율이 똑같아도 적용되는 아니 잠깐만요. 다르잖아요. 다시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 오타 아니에요? 여기 오타 2% 아니에요. 5% 2%인데? 아니에요. 2년 적금도 그러니까 이게 특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특판이에요. 얘만. 네. 13개월만. 세상에. 이런 거는 가입 금액 제한은 없나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런 네. 거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는 안 나오고 네.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가까우면 가서서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연 목표 수익률이 뭐 한 5% 정도다. 그러고 나서 주식하는 건 진짜 이상한 짓이네요. 저 주식은 10% 이상으로.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5% 정도만 돼도 돼. 월 100씩 넣으면서 5%만 돼도 땡큐야. 이런 분들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 나 몰랐어요. 이런지. 맨날 워낙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저금리다 하니까 5%는 옛날 얘기지. 지금 뭐 그런 게 있을까 했는데 네. 어제 마감된 거는 네. 월 납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4.5%인가 5%짜리가 있었어요. 월 납입 금액 1,000만 원까지 4.5%. 네, 그거는 조기 마감을 해버렸거든요. 한 3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할 뿐이지. 네. 그런데 이런 데를 한번 뚫어놓으면 특판할 때 문자가 와요. 누구보다 쉽게 아는 거죠. 어떤 문자가 와요? 특판합니다. 5% 이렇게. 제가 여기 사당을 거래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특판할 때 문자가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어서 더 구체적인 재테크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저희 중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간에 노래를 뭘 들을까 하다가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에스파 사실 제 채널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에스파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요거 외에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김현준 대표님이라고 주식하시는 분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에스파를 엄청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에스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에스파파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웃긴지도 몰랐어요. 왜 에스파라고 하니까 에스파파 노래 좋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그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왜 웃지 하고 찾아보니까 그 에스파파랑 에스파랑은 다른 거다. 네,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요건 유튜브에 안 올라가나요? 네,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네, 유튜브 올라가고요. 꼭 또 그 사이에 이제 찾아보셔가지고 신도림 본점에 7%짜리 있고 배짱이님은 저 6%짜리 찾았어요. 막 이렇게. 와 세상에. 빠르십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거 아까 그거 주의해야 될 점 있으시다고. 네. 새마을금고. 네,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람들만 그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가입이 안 되는 거죠. 그걸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갔다가 가입 못하고 오면 쓸쓸하니까 네. 가기 전에 꼭 전화를 해서 타 지역도 가입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셔야 돼요. 네, 뚱이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네, 뚱이님 불러드렸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LEJ0님이랑 새롭게 시작 이 두 분이 특파는 인터넷이 아니라 직접 가서 가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직접 가야지만 가입이 되고요. 네네. 신협이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데들은 비대면으로도 다 가능합니다. 아, 신협도 뭐 5% 7%짜리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네, 어제 마감됐다는 게 신협이에요. 아, 신협.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주식으로 나 지금 한 7% 정도 목표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냥 원금 보장되면서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적금 금리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건 예금 금리랑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죠. 네. 적금은 매달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1년짜리 적금 같은 경우는 첫 회 이자가 12번 붙지만 두 번째 회차는 11번밖에 붙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회차 12회차는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5%라고 하지만 예금 5%하고는 금리 금액 자체는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한 없어요. 반 정도 되지 않아요? 네, 그죠, 많이 그죠? 차이 나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예금처럼 쓰는 방법이 있다고. 네, 이거를 저는 적금의 예금화라고 불러요. 아, 적금을 예금처럼 한다. 네, 그래서 네. 예금화라고 부르는데 일단 금리가 높으면서 납입 한도가 제한이 없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을 주로 활용하는 게 좋아요. 네네. 예를 들어 5%짜리 적금이 있는데 납입 한도가 월 한도가 제한이 없거나 월 100만 원까지 돼. 네. 그러면 그런 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100만 원 그냥 넣어버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냥 100만 원 넣어버리고 2회, 3회, 4회차는 안 넣는 거예요. 쭉 안 넣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100만 원이 예금으로 딱 만기가 되는 거죠. 그게 어제 된 신협권은 1,000만 원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거의 1,000만 원짜리 예금이나 다를 바가 없네요. 네, 근데 그런 걸 가입할 때 주의 사항은 네. 만약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만기가 되지 않는 상품들도 존재해요. 아, 납입을 해야 만기가 되는. 우리 네네. 보통 1금융권 상품들은 납입을 하지 않아도 네. 다 만기가 되거든요. 네네. 뭐 뒤로 밀리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때 2금융권이라든지 상호부금, 신협, 농협, 네. 뭐 새마을금고, 수협 이런 데들은 제한이 있어요. 월 그 1년짜리 적금 같은 경우는 6회는 납입해야지 만기가 된다. 이러한 네. 제한들이 걸려 있어요. 상세 조건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네네. 그래서 6회까지는 꼭 납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6회를 한 번에 입금을 하는 거죠. 6회를 6회치를. 네, 6회치를 한 번에 입금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6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600만 원을 한 번에 100만 원씩 6번을 나눠서 입금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만기 전날에 네. 또 넣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만기일이 딱 맞춰져요. 네. 먼저 넣기 때문에 선납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네네. 선납을 했기 때문에 그 만기일이 딱 떨어지지 않고 뒤로 선납한 만큼 뒤로 밀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게 틀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납한 걸 2년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뒤로 밀려서 넣어준다. 조금 이렇게 무슨 이해하면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도표로 보면 제일 쉬운데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12개월 안에 내가 약정한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네. 처음에 6개월에 넣고 네. 그다음에 계속 안 넣으면은 안 넣고 중간에는 한 번 넣어줘야 돼요. 1회차를 네. 중간에 한 번 넣어주고 그다음 만기 전날에 한 번 더 넣어주는 5개월치를 넣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하면 원래 약속했던 만기일에 네. 내 6개월치 1년 예금처럼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7회차 한 번 중간에 넣어줬던 거는 6개월 예금처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전날 5개월치를 넣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예금 대출 받아서 넣어도 되고 그죠. 뭐 하루니까.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하면 내가 5% 적금이어도 네. 그거를 6개월치는 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박이네. 이거 대박인 거 아니에요, 이 꿈은? 그거를 많이 모르시더라고. 저는 이거를 네. 21살 때 깨닫고 네. 이걸 계속 하니까 굳이 투자를 내가 해서 위험한데 그래서 이런 투자 공부를 안 하신 거구나. 네, 맞아요. 저는 금리 낮아지면서 투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7%짜리를 제가 막 계속 찾고 이랬다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도리도리님이 이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이겁니다. 6개월치를 먼저 넣고 1년에 12개월치를 넣어야 된다. 그냥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1년이면 12개월치를 넣기로 약속을 했는데 6개월치를 먼저 넣었으니까 안 넣은 만큼 기간이 계속 만기가 미뤄질 거 아니에요. 네. 12개월치 다 넣을 때까지. 네. 근데 중간에 한번 넣어주고 중간에 7개월치를 한번 넣고 끝나기 직전 날 나머지 5개월치를 넣으면 그 다음날 다시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 융통하는 돈은 초반 6개월치 플러스 1개월만 넣은 거고 마지막에 받는 건 12개월치를 다 받는 거죠. 네. 그죠? 네. 이거 한 번에 이해하시다니. 그러니까. 머리가 엄청 좋으시고. 아니에요. 약속을 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약속을 지킨 거니까 약속한 이자를 받는다 이거죠. 네, 이거는 조금 네. 새말금고 이렇게 상호 부금이라서 좀 어려운 거고 네네. 일반 시중은행은 굳이 안 넣어도 만기를 막 뒤로 미루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거 물론 BIS를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네네네.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납입 한도 제한이 없어요. 대부분. 네. 근데 막 금리는 4%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그냥 4천만 원을 1회로 납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 넣는 거예요. 그 만기에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신 게 설레다 봄님께서 그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그 상호부금 이런 것도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네. 원금 보호. 네,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5천만 원 보호돼요. 네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원금 보호가 되는 게 7%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은 수익률을 목표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좋은 점이 만약에 저축은행이라면 A저축은행이라면 A저축은행 통틀어서 5천만 원이지만 네네. 상호부금은 지역별로 5천만 원이 또 나뉘어요. 예금자 보호가. 그래서 이렇게 특판들을 많이 네네. 금액을 크게 해서 하셔도 안전한 와, 거죠. 대박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을 어디 지점에서 해도 다 합쳐서 네. 원래는 5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신협은 내가 신도림 신협이랑 뭐 어디 신협이랑 어디 신협 해도 네. 각각 5천만 원씩이라는 거죠. 네, 지역 신협이라면. 지역 신협이라면 네. 신협 중앙회가 아니고. 네. 예. 네, 맞아요. 어머. 그럼 이거를 내가 그럼 한 10군데를 하면 5억까지도 원금 보호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이 그만큼 있다면 네. 한 2군데만 해도 1억이에요. 그죠? 한 1억까지는 원금 보호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네요. 예. 와, 진짜 이거 그러면 어디 주식 전문가라고 하고 내가 연 7에서 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안 들어도 되네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주식을 못 하나 봐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좋은 팁이었다니 다행입니다. 네. 특판 그러니까 젠제님 1억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젠제님은 한 군데만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너 전혀 몰랐네. 지금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8% 정도면은 8% 이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거다. 그죠? 그렇죠. 8%면. 그러니까 어떤 그 투자 상품이나 이런 것도 8%를 목표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연간 목표가 8%인 경우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가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위험이랑 내가 이건 무위험 이자율이 7%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조금 손품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금액이 네네. 그렇게 높은 것들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월 납입 한도가. 그러니까 여러 개를 여기저기 돌려야 되는 그러한 수고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신협 말고 CL님께서 신협 말고 새마을금고도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되나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신협이 7%인가요? 아니, 아까 전에 그 쿄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7%는 신도림 새마을금고에 지금 떴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가 한 군데당 5천만 원이고 신협도 그렇고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뭐 수협도 그러면 그런가요? 네, 그렇죠. 지역과 중앙이 나뉘어져 있는 데들은 똑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농협도 단위 농협에서 하면은 된다는 거죠. 네네. 그 농협 중앙회 거를 하면은 안 되고 6개월치 한 번에 납입하기에는 금액이 좀 부담스럽네요. 그럼 조금만 하셔도 되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치 넣어놓고 한 번 넣고 또 한 번 넣은 다음에 만기에 그러면 7개월치 넣고 네. 그렇게 해도 네, 그거는 자기가 조율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 안에서. 그게 납입 뭐라고요? 납입이연? 선납이연. 선납이연. 네, 선납이연. 특판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고 저는 이제 특판이라는 게 저는 이제 투자 쪽으로 스터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저축 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 특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네 FICI님 새마을금고도 지역별로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회가 많이 있네요. 그냥 찾아보면 존재하는 기회네요. 네네.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산의 70%를 여기다 넣는다. 네. 네. 그리고 30%는 주식이나 뭐 네. 그런 데다가 넣고 있어요. 30%는 네. 주식에다. 이런 얘기 물어보시네요. 힘찬 녹색님이 중간에 한 번 넣는 건 왜 넣는 거예요? 앞에 한 번 6개월 넣고 만기 때 6개월 넣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러면 만기일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중간에 한 번을 넣어줘야지만 앞에 선납한 기간 365일 선납 먼저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이연이 한 365일 정도, 364일 정도 이연이 된 거예요. 네네. 그 중간에 0을 한번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두 개가 균등하게 맞춰지면서 만기일이 딱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한번 꼭 찍어줘야 됩니다. 네, 중간에 한번 꼭 찍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7% 이상 수익을 낼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손품을 팔아서 저축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도 여전히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금리의 시대는 끝났다. 저축은 끝났다. 투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원금이 보장되면서 이런 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중간 날짜는 언제인지 상관이 없나요? 중간 날짜는 1년짜리 예금 같은 경우는 7개월. 그리고 네. 24개월 예금 같은 경우는 13. 네. 그러니까 딱 가운데 잘라서 다음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36개월 같은 경우는 19. 반 잘라서 다음 달? 네. 아. 그래야지 양쪽에 선납한 거와 이연한 게 똑같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네. 저울의 가운데 축을 맞춰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은행을 이렇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오늘 민키 언니님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저축을 하고 그렇게 여전히 모으고 계시고 네. 반대로 투자도 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 투자는 어떤 걸 하세요? 투자는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구나 해서 네. 부동산에 많이 다니다가 대출도 많이 막히고 해서 네. 지금은 주식 쪽으로 그냥 지금 접근하고 주식을 있어요. 하세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 수익률이 무조건 그거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서 안 팝니다. 그걸로 안 넘어가니까 네. 팔 수가 없네요. 저축 수익률을 안 넘어가니까 가끔 이렇게 테마주 같은 거 한번 터져서 네. 그때 확 팔 때 아니고서는 네. 거의 수익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저축만큼 따라오진 못하고 배당받는 수준. 저축은 또 복리로 되잖아요. 네. 이자 나오면 이거 내가 또 때려 부으면은 또 나오고 이거 계속 돌릴 수 있으니까 지금 어디 가가지고 잘못 어설프게 알고 투자 시작하느니 이걸로 돈 모으고 있는 게 낫겠네요. 네. 그러면 차라리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어떻게 하면 특판 잘 찾을 수 있는지 좀 가르쳐주고 가시면 안 돼요? 저희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특판 잘 찾는 방법은 진짜 말 그대로 손품을 팔아야 되고요. 네. 일단 한 번 뚫어놓으면 쉬워요. 근데 안 뚫어놔서 문자가 안 오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거기랑 거래를 하면 문자가 다음에 또 하면 와요. 네. 그리고 특판하는 지점은 다음 년에도 또 특판을 해요. 네네. 왜냐면 그 지점이 장사가 잘 된다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시장가에 있는
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네. 등등 다 시장가에 있는데 그리고 특판을 한번 했던데 인터넷에 치면 특판 치면 블로그나 이런 데 정리된 글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거 참고해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새마을금고 들어가서 금리 조회하는 거 그 지점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하면 전화해 네. 보시면 되고 안 하면 내년에 기억해 놨다가 또 연락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민키님 블로그에 이런 거 해두세요? 정리? 정리는 하고는 있는데 네. 별로 관심 많지 않네요. 아 그걸로 유입은 별로 안 돼요? 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거 모르니까 그렇죠. 이 정리돼 있으면 제가 이거를 제 채널에서 홍보를 할게요. 이거 엄청 꿀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네. 제가 진짜 여기저기서 나오는 분들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네. 진짜 근데 무위험으로 7% 버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근데 7%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고 5%. 5%가 네. 무위험으로 5%도 없어요. 한 4%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배당이 5에서 뭐 4에서 5%면 엄청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은행 이자율을 가정하는 게 우리가 1%를 가정하고 보통 계획을 세우는데 잘 찾으면 7%짜리도 있고 5%짜리는 지금 여기서도 막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채팅방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 쉽게 찾고 있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방법만 알면 찾을 수 있어요. 네. 네. 무위험 5%짜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좀 편집을 해서 제 채널에도 올리고 블로그에 좀 그게 정리가 돼 있다면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인기가 없어서 잠시 접었는데 다시 네.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는 계속 올리세요? 유튜브는 앱테크 쪽으로 올려요. 아니 앱테크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이제 네. 앱테크는 돈이 벌리는 거고 네. 이제 이 적금은 내 돈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장 돈이 없으신 분들은 적금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시기가 또 맞아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올렸었는데 유입이 영 별로여서 네. 잠깐 접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걸로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앱테크에서 버는 것보다 이게 더 높으시지 않으세요? 훨씬 높죠. 그러니까요. 아니 실제로 버는 거를 해야지. 더 야미님도 민키 언니 구독자 왕팬입니다. 네, 삼콩해몽님이 제가 유입할게요. 시엘님 앱테크도 좋아요. 네, 올리블리님 민키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시는 모든 돈 모으는 방법 중에는 그걸 가장 추천한다. 가장 빠른 네.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 같은 네. 경우. 이해만 하신다면. 이게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외워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공식만 하시면 이해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반을 첫날에 넣고 중간되는 다음 달에 한 번 넣고 그다음 완전 만기 하루 전날에 나머지 다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네, 맞아요. 와, 너무 좋네요. 젠제님 책 얘기도 해주세요. 책도 나오세요? 네, 책 나와요. 언제 나오세요? 6월 말에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6월 말에? 네. 어떤 책인가요? 제가 20대 1억 7천까지 모을 수 있었던 돈? 약간 네. 사실은 20대 1억 7천 아니고 더 많이 모으긴 했는데 네.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할 때쯤에 그 종잣돈이 그만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모았나 그 돈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저는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더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네.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금도 이렇게 활용을 했던 거고 네네. 그래서 내가 적은 돈을 벌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제가 노트를 피고 계획을 세웠던 걸 네. 이제 가르쳐드리고 많이들 해보시라고 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책에 썼습니다. 돈 계획. 네. 돈 계획을 세우셨네요. 그럼 그때 세웠던 20대 때 세웠던 계획을 지금도 가고 계신가요? 매년 새롭게 세우고 있어요. 매년 새롭게. 네. 목표액이 점점 높아지고 계시죠? 사실 저는 그렇게 막 큰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많지 않아서 네.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부자가 됐다고 저 자신은 만족해서 네네. 더 이상 막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이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되게 있어요. 중요하죠. 네. 저도 2011년에 돈 계획을 세웠어요. 엑셀 파일로. 저도 이제 월 200만 원을 저축하는 목표를 세웠었거든요. 그때 제 목표 수익률이 8%였는데 월 200만 원씩 연 8% 복리로 계속 제가 저축을 하게 되면 은퇴하는 시절에 30억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내가 2,400만 원밖에 저축을 하지 않았는데
30년이 지나면 매년 1억씩 넣은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거를 알고 계획을 세웠는데 갈수록 그 새해가 되면은 새 목표에서 다시 짜잖아요. 근데 그게 수준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옛날에 세운 목표는 또 더 빨리 생각보다 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도롱뇽님 코인으로 2억을 모았다. 아 진짜 고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롱뇽님의 한 방법은 이제 정말 잘하는 분들이 하는 거고 사실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뭐 통찰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실함으로 하는 재테크이기 네. 때문에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네. 재테크예요. 네. 맞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뭐 듣지?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SES? SES 노래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너를 사랑해. 네. 알겠습니다. SES를 또 좋아하신다고. 네. SES 좋아하세요? 네. 남자 그룹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저도 SES 좋아합니다. SES 너를 사랑해 마지막 곡으로 듣고 여러분한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